사기 강박까지 했나요? 아닌데? 14페이지. 아, 통정의 표시요? 야간반을 했구나, 야간반. 자요, 통정의 표시요. 저 14쪽 한번 보세요. 108조요. 거기 보면 통정의 표시대가요, 유학지문요, 18페이지요. 유학지문 18페이지요. 거기 보면, 이제 통정의 표시 보면, 통정의 표시 딱 보면 뭐냐면, 문제가 별로 없죠. 이것은 여러분 왜 그러냐면, 통정의 표시는요, 왜 문제가 별로 없냐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 문제로 나와요. 통정의 표시는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14쪽 보세요. 기출지문지 14페이지. 자요, 자, 한번 보셔요. 자, 14페이지 보면 통정의 표시가 되겠죠? 자, 108절 보면요. 자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양은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상대적 무효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그것은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 추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124번을 보면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유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불일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합의는 뭐 한다? 양해. 다른 말로 통정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합의 또는 양해 또는 통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25번은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그래서 무효, 그것을 무슨 주의냐? 의사주의죠. 우리 무효를 뭐를 무효로 하는 것이냐? 표시를 무효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고요. 126은요.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탁행위가 뭐죠?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신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무효잖아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유효 이런 말이고요. 자, 127번은요. 127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실질적 주체무자죠. 실질적 주체무자. 이것을 우리는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형식적 주체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지금 의라고 이렇게 했죠. 갑하고 했으면 갑하고 의라고 거짓말로 매매를 하죠. 이것을 가장매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가장을 뭐라 한다? 통정이라고 얘기하고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의라 풀어요. 형식적 주체무자 이렇게요. 가장 매매 가죠. 그래서 거짓말로요. 대출하죠. 그래서 가장 소비대차죠. 가장 소비대차를 이렇게 갑하고 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뭐냐? 금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용금고. 이것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뭐냐면 개인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리 뭐라냐? A한테 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갑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의라고요. 이 두 사람을 한다? 가장 소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뭐라냐? 양해라죠. 양해. 그래서 양해를 해가지고 비록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A하고 의라고 사이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뭐죠? A하고 우리 의사의 합의. 그걸 바로 양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의사주의에서 표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 이름으로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면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체무자로 내세우고 은행이 뭐냐? 상대방이죠.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을 명의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8번은 보면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죠. 이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냐? 이런 것을요. 그래서 갑하고 이렇게 의라고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 자기 아들이죠. 아들한테 이렇게 청약을 하죠.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는 뭐냐? 증여를 해줄 의사죠. 그런데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매매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이 매매를 뭐라 한다면 가장매매라고 얘기하고요. 증여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증여인 은닉행위는요, 이것은 뭐가 되죠? 유효가 되고요. 매매인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무효이고요.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우리는요, 이게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요, 이 가장 매매로 보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면요, 등기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매매로 해서 등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하고 을은 매매가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원이 무효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갑하고 을하고는 원래 여기 의 두 사람의 합의는 의사죠. 의사의 일치에 의해서 다시 또 여기다 또 3번 내에서 또 을 앞으로요, 증여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그럼 결국 이것을 뭐라 하냐면, 원래는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매매로서의 등기로는 당연히 무효잖아요. 그런데 무효이면 또 말소하고 또 어차피 또 증여로서 또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하러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 즉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게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매매로 등기라든 증여로 등기하든 을 앞으로만 등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지 말고 무슨 등기로 봐주자? 증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기 원인은 잘못되어 있지만 현재의 소유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 다른 말로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면 무효가 되지만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주자? 증여의 등기로 봐주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유효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병이나 여기요, 정은요, 뭐를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선악을 분문하고, 무도, 선악을 분문하고 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악이죠. 병이 악인데 정도 악이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어느 경우나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통정의 표시를 가장매매라고 하고요.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령이 증여죠. 증여로서 그것은 증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이다 이렇게요. 129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증여하면서 은닉행위죠. 매매한 것처럼 가장매매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등기. 그러면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본다? 매매의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130번은요. 이것은 우리는 뭐냐면 제3자를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제3자요. 이제 제3자는 뭐냐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가장매매를 하죠. 작년 우리가 제3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제3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을이요, 가장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장 매수인 그러면 무효예요. 왜? 가장 매매로 인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것은 무효라고. 그럼 우리가 제3자는 뭐를 제3자라고 하냐?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요, 선인 경우는 보호되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이 선인 경우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자요. 그래서 병이 선인 경우에 보호되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가장매매 그러면 이때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두 번째 선의가 돼야 돼.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선의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요, 을이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인데요. 이 병이요, 을의 상속인이라는 게 봐.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여도 보호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된다?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이 당사자는요,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 당사자의 상속인은 당사자와 똑같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요, 이 당사자요,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갑의 지위를 승계를 해. 그럼 누가요? 병이 이 지위에 그대로 들어가. 병.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그러면 계약상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요, 지위를 승계하거나 당사자라는 거 상속인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빼고 여기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 이 무효를 기초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효를 기초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똑같은 말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잖아요. 다른 말로 무효를 기초로 이렇게 이 병이요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 가장 매수인, 가장 매매의 매수인을 줄여서 가장 매수인이라고 그래. 가장 매수인 그럼 무효잖아요. 무효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 가장 매수인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란 사람, 여기서요 압류나 또는요 가압류란 사람, 이 가장 매수인, 을의 것인 줄 알고 지금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을의 것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하고 가등기란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3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제3자 여기서 전세권 있죠? 똑같아요. 여기요 가장 전세권. 그럼 여기요 가장 전세권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 또 뭐냐면 가장 소비대차 이렇게요. 소비대차 거짓말이니까 무효잖아요. 여기는 가장 저당권이요. 가장 저당권 다 무효잖아요. 이 가장 전세권에 의해서 뭐라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을 받은 사람, 가장 소비대차에게 소비대차 여기서 보증을 쓴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파산관제인, 가장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뭐라냐? 여기서 가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의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채권의 가장양도요. 채권의 가장양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채권의 가장양도, 그 다음에 주식의 가장양도 이렇게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요. 가장 소비자,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이죠. 여기서 가장 양도, 양도. 이게 무효이고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여기 주식이라는 것은 진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채권이 있고 진짜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거짓말로 양도했고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채권의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는요. 제3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제3자가 될 수가 없냐면요. 채권의 가장 양도,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도 제3자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채권인데요. 이것을 거짓말로 넘겼다? 그럼 우리가 제3자는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양도 그러면 무효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 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채무자, 그건 기존에 있는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죠. 추심을 의뢰받았다 이 말은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잖아요.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심하는 사람은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요 주식이 있는데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식이 있으려면 이미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회사가 있어야 돼. 회사. 그래서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이런 것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130번은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그 다음 허위 표시에 해당 그 말은 무효다 이 말이죠. C가요. A, B 사이의 사정은 알지 못하고 선이죠. 허위 표시에 의하여 허위 표시가 무효죠. 무효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태도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했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이때 A는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C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C는 누구다? 선의의 제3자다 이런 말이죠. 자 131번은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108조는 계약이죠. 계약. 그럼 통정은 계약이죠. 상대방 있는 그러면 있는에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적용될 수가 없죠. 왜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통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을 짜고 해야죠. 짜고. 근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짤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자 130일은요. 가장 전세권이죠. 이런 봐봐요. 가장 전세권 지금 전세권이 있어 없어? 없죠. 전세권은 없는데 자기가 전세권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하면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니까 가장 전세권도 일단 거짓말로 전세금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전세권이 아닌데 전세금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를 하냐? 등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누군가가요? 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전세금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인 것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 제3자. 가장 양수인죠. 가장 양수인. 그러면 가장 매매의 양수인 그럼 무효잖아요. 이 가장 양수인에 대해서 뭐로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가장 양수인에 대해서 압류나 감유를 했다. 다 제3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장이라는 말이 무효란 말이죠. 무효로부터 가등기를 격려받았다. 새로운 이해관계 이 말이고요.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 그 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근저당권 등기를 하려면 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채권에 대해서 감유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다?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133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죠. 수익자. 수익자 또 하나 써야 되겠죠? 거기다 써 뭐죠? 상속인. 수익자나 상속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134는요. 통정의의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감유한 자. 그 다음에 통정의의 표시에 의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은 뭐다? 제3자. 대리인은요. 그럼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죠? 본인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2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보세요. 109절 보면 뭐라 나왔죠? 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죠.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에 뭐라 나왔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대한 과실. 그럴 때는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상대방, 즉 누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은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착오는요.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먼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는 먼저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요.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고요.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해? 의사. 객관적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이렇게 중시하죠. 알겠죠? 여기는요. 주관적인 요건이다.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의사이고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착오의 경우는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요. 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없다? 그러면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그럼 뭐다? 그것은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대한 과실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한 거 있어. 상대방이 이를요 이용한단 말이죠. 상대방이요. 이런 경우는 또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또 이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 경과실. 경과실은 있을 수 있어요. 경과실. 가벼운 과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경과실이요. 경과실이 있었다? 그래도 맞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 경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죠.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취소를 하고 싶은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냐?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데 이 상대방은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취소를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누구냐? 상대방은 유효를 많은 자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대방이 되는데 이 상대방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뭐랬다? 결여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중단과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서는 어떤 것을 조율해야 되면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특히 아닌 것 중에 뭐가 있다?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착오가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란 말이죠. 없으면 착오가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압류가 뭐인 경우?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뭐이더라? 무효이더라.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인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중단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단과실은 뭐가 있고 중단과실이 아닌 것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과실이 있다 그럼 뭘 못하고? 취소를 못하고. 중단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암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그랬죠? 착오이다 아니다? 중단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136번은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는 여러분요, 강의 노트 요약집이요. 21페이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21페이지요. 자, 그러면 136번이라고 나와 있나요? 보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을 했다. 그럼요, 줄고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했어요. 거기다 써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것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맨 끝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임의 규정. 자, 137은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착오자의 줄고 상대방이 줄고시고 진위의 동의 써 거기다가 의사주의, 이렇게 의사주의. 이런 의사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다 써 옆줄 긋고 착오의 문제 X.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O표시 무효 원칙 기억나요? O표시 무효 원칙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수해서 Y 토지를 등기를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Y 토지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X 토지에서 의사가 일치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지? 의사주의. 뭐대로 있다? 표시 의사대로 이렇게요. 138은요. 계약 당사자 모두 X 토지 지번에 착오도 그러면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 줄거죠. 계약서 Y 토지로 표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둘 다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실수를 해서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Y 토지 등기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X 토지 동그라미하고 X 토지 지번에는 X 토지 계약 성립이죠.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죠. 왜요? X 토지에서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Y 토지에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표시인 Y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요, 그 다음에 139는요 약간 다르죠. 이런 봐.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라고. 착오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는 것. 이걸 착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일단 이 의사가 뭐냐? 의사가요, 신원보증서류요.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근데 사인하고 나니까 뭐더라? 연대보증서면이더라. 그래서 연대보증서면요.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서류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처음부터 연대보증서류인 줄 알았으면 사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그것을 뭐 했다? 표의자가 모르고 있다. 뭐 때문에 몰랐냐?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 이 말 아니에요? 제3자의 사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사기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착오의 문제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봐봐 139요. 제3자의 기망행위 거기 한번 줄거봐. 제3자의 기망행위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그럼 이것은요, 맨 끝에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시험에 뭐라 나오냐? 바로 밑에 보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취소한다? 착오로 취소한다. 왜요?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해? 일치해.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착오는 처음부터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 그걸 착오로 간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 140번은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 줄 것이고, 이 법령상의 제한은요, 대부분이 뭐다? 맨 끝에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141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착오에 해당 줄 것이고 취소 가능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오냐? 법률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40번과 141번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여러분 동기는 어때요?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또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 유발이 돼야 돼. 유발. 알겠죠? 이 두 마디가 반대에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령인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뭘 한다? 동기를 뭐 한다? 표시. 동기를 표시해야 돼. 표시. 동기를 표시.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기 위해서 동기가 의사표시상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144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 사이의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합의 동그라미, 합의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143번은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줄고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그 국가에 증여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먼저요. 나는 가만히 농사 짓고 있는데 갑이요. 갑이.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하는 사람이 갑한테 뭐냐? 야, 이 토지는 기속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기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거다. 이 말이에요. 국가 소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먼저 국가에다 1번 증여하래. 증여. 국가에다 스스로 증여하면 국가가 싸게 다시 당신한테 불화를 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국가에 증여를 하게 된 이유, 뭐 때문에 갑이요? 국가에다가 증여를 했는가 이 말이죠. 그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공무원이 잘못 통지를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통지를 받고, 다른 말로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요, 그 동기가 표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143번을 보면요, 뭐라 되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표시되지 않더라도. 알겠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되어 있나? 145번이요. 여기서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봐봐. 여기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 부분에 착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암기하면 돼. 암기만 하면 돼. 그건 뭐라 나왔죠?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다. 경작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경작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측량 결과 절반이 하천이다. 절반. 그러니까 1400평 샀는데 600평 이상이 하천분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란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성질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즉 토지의 성질이 농지가 아니고 뭐다?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이 말이고요. 146건은요 부동산의 시가죠. 시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시가. 그 다음에 147은요 면적 지분이죠. 그래서 가운데 보면요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거기다 써봐. 거기다 뭐냐면 4평이요 땅을 4평을 샀거든요. 4평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0.211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4평을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했어요. 알겠죠? 이런 경우를 착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48번요 주체모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있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압류가 유효더라 무효더라? 무효이더라. 그럼 결국 가압류가 있는 것이 돼요? 없는 것이 돼요?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149는요 바로 그 지금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이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중대한과실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일단 착오에서 여러분요 중대한과실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요 중대한과실이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중개인의 말을 믿고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때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50번을 보면요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그 다음에 주고 현저히 겨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다시 읽어봐.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령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이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죄를 현저히 겨려 이것을 뭐한다? 중과실 하였다면 즉 중과실 있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봐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죠. 지금 여기는 지금 뭐냐?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 거기까지가 뭐라냐?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151.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봐봐. 중대한 과실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대방이 이걸 알고 이용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52.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중과실 이 말이죠. 중과실. 누구나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벽돌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공장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다. 중단과실이 있다. 이런 중단과실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3번은요. 공인중개사 출구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했으면 중단과실이 없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맞지 않고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154는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하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뭐다?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다 154번 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효력을 주장 이꼴 그것을 유효이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155번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 행위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동남하고 거기다가 사기는 위법 행위이므로 사기는 위법 행위이므로
사기는 여러분 위법행위예요. 그래서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착오하고 사기가 다른 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56번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난 다음에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해지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해제를 하게 되죠. 해제. 그러면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란다? 전부를 반환해요. 전부. 저 전부를 반환해요. 전부.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거기요? 또 뭐가 있어요? 취소죠?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다? 취소는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이요. 이 부당이득은 선인 경우는 뭐란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뭐다? 선의 전부를 반환하죠. 전부. 알겠죠? 그럼 이런 만약에 내가 선이라고 해봐, 선이. 내가 선이면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이어도 전부로 반환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내가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 그럼 재빨리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취소, 그것을 얘기하죠.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보면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닌가. 그럼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가. 이것을 잘 보면 돼요. 보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요, 다른 국가고시에는 착오가 시험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착오보다는 어디에 시험이 많이 나오냐? 사기강박. 근데 이 사기강박이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또 다 사례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17페이지에 보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110조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도가